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연인데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여동생을 뜯어말리러 한국에 온 에스토니아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오히려 한국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르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마르타 레파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마르타는 중간 관리자로서 매일 수십 건의 대출 승인과 고객 상담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은 철저히 배제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의 성격은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난 후 병약한 어머니와 여동생 안나를 돌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는 안전과 안정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었죠. 사랑이나 로맨스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고 결혼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집에 돌아온 마르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여동생 안나가 화상통화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한 소식은 바로 결혼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남자와 말이죠. 언니,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안나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마르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마르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만나서 1년째 사귀고 있었거든요. 마르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째 사귀고 있었다는 말은 곧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안나가 이미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안나야, 정신 차려. 국제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마르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르타의 반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직장 동료였던 엘레나가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독일로 이주했다가 큰 고생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고립된 채 살다가 결국 이혼하고 홀로 에스토니아로 돌아온 엘레나의 모습을 직접 본 마르타는 국제결혼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마르타가 다그쳤지만 안나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언니야말로 한국에 대해 뭘 알아요? 편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자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안나가 화상통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르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은 확고했어요. 안나가 그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요. 어머니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마르타보다는 침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하며 말을 흐린 어머니를 보며 마르타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르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관광 정보나 피상적인 내용들 뿐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타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나에게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 보겠어. 마르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해온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모험이었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마르타의 한국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2주간의 휴가를 신청해야 했고 비자 발급과 항공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걱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한국 여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마르타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치안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3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마르타는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들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마르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마르타야, 넌 평생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어머니의 말에 마르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번엔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봐라. 안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어머니의 말은 마르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살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것도, 30이 넘도록 결혼을 미룬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진짜 안나가 걱정되거든요.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보렴. 그리고 너도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탈린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마르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안나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자신이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르타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마르타의 노력을 보고 친절하게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한국 처음 방문이세요? 영어로 물어보는 그분께 마르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교통카드 사용법,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할 수 있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친절하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르타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규모와 깔끔함은 물론이고 안내시설의 체계적인 구성에 감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현대적인 시설들을 많이 봐왔지만 한국의 공항은 차원이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마르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한 미소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마르타가 막연히 상상했던 경직된 아시아 사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지하철을 타기까지의 과정도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곳곳에 있는 안내요원들이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르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안나가 살고 있는 홍대 근처 숙소에 도착한 마르타는 잠시 짐을 정리하고 안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가 한국에 왔다고? 안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많아. 마르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마르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그녀의 첫인상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나의 급작스러운 결혼 결정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아 새벽부터 잠이 깨었던 탓에 일찍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카페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타난 안나의 모습을 본 순간 마르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예전보다 살이 올라 있었고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안나야.
마르타가 반갑게 안나를 불렀지만 안나는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정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안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안나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나야, 너 뭔가 이상해. 얼굴도 좀 살쪄 보이고. 안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르타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언니, 저 임신했어요. 안나의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임신이라고?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이미 3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급작스러운 결혼 선언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나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럼 사랑은 뭐고 진심은 뭐야? 마르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임신 소식을 듣고도 기뻐했고 저랑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르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잖아.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말이야. 두 자매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안나는 준호가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고 마르타는 임신 때문에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어요. 언니, 한 번만 준호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마르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 더 화가 났어요. 좋아. 그 남자 만나볼게. 하지만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너는 에스토니아로 돌아와야 해. 그날 오후 안나의 안내로 마르타는 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생각보다 진중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29살의 그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안나와 만난 경위부터 현재 상황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안나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해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안나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결혼 생각을 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안나에게 프러포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임신 소식은 그 계획을 앞당긴 것뿐이에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마르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지 사진과 함께 프러포즈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는 메모가 있었어요. 마르타는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부인과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마르타의 질문에 준호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안나를 환영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외국인 배우자를 둔 동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준호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마르타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안나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아이 교육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준호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봤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안나는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에스토니아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는 실제로 에스토니아어 학습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마르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생각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안나의 미래가 걱정되었어요. 특히 임신이라는 상황이 모든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마르타는 안나와 함께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준호의 부모님은 60대 초반으로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마르타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나 언니분이시죠? 준호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마르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나가 정말 좋은 아이더군요. 저희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기쁩니다. 마르타는 이들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혹시 겉으로만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는 직접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준호 어머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안나가 정말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고 저희와 함께 시장도 가고 그래요. 하지만 마르타에게는 이런 대답이 피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안나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은 없을까요? 마르타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르타는 이런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안나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자 준호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남들의 시선보다 저희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의 부모님과 헤어진 후 마르타는 안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안나야, 나는 아직도 이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해. 임신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안나는 언니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언니, 저는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임신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마르타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안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왜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을 때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고 도시도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마르타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순간 마르타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도움을 주러 달려왔습니다. 도둑이야.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행히 핸드백을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마르타는 크게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마르타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그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마르타가 영어로 대답하자 그 경찰관도 능숙한 영어로 응답했어요. 외국인이시군요. 신고를 하시겠어요? 도둑은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마르타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경찰관의 이름은 민재였어요. 29살의 그는 한강공원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간혹 있어요. 혼자 다니실 때는 조심하세요. 민재의 따뜻한 말투에 마르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민재는 마르타가 에스토니아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에스토니아면 발틱 3국 중 하나죠? 디지털 선진국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의 박식함에 마르타는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토니아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민재가 물어보자 마르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민재와의 첫 만남 이후
마르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안나는 마르타에게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언니,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안나의 말에 마르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마르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근위병 교대식을 보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구나. 마르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안나가 유창한 한국어로 가이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안나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았거든요. 언니, 저 이제 일상 대화는 거의 문제 없어요. 한국어 공부한 지 2년 넘었거든요. 안나의 말에 마르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인사동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안나는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문제였고 음식도 안 맞았고. 하지만 준호가 정말 잘 도와줬어요.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데? 마르타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 음식도 함께 해먹어보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문화를 설명해줬어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르타는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임신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나야,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부담이 클 텐데. 언니, 사실 처음엔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어요. 안나는 눈물이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준호는 이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벌써 태교 음악도 준비하고 육아용품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혼자 명동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이 그녀의 고정관념들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안나도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의 담당 의사로부터였습니다. 마르타 씨, 어머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마르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마르타는 즉시 안나에게 연락했어요. 안나야,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대. 나 당장 돌아가야 해. 안나도 크게 놀라며 함께 에스토니아로 가겠다고 했지만 마르타는 임신한 안나의 상태를 걱정해서 만류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르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나를 두고 가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준호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안나 언니분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호는 마르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안나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르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준호 씨, 안나 잘 부탁드려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마르타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히요. 가족이니까요. 준호의 가족이라는 표현에 마르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르타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안나야,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안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언니도 엄마 잘 모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두 자매는 서로를 걱정하며 헤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르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사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나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임신 상태에서의 결혼이라는 부담감 말이에요. 과연 안나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마르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어요. 탈린 공항에 도착한 마르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마르타야, 안나는 어떻더냐? 어머니가 힘겹게 물어보자 마르타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안나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이라고? 그럼 결혼을 서둘러야겠구나. 어머니의 반응은 마르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엄마, 임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르타가 말하자 어머니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르타야, 네가 너무 걱정이 많구나.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르타는 자신이 얼마나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든 것을 계획대로 안전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마르타에게 말했어요. 너는 항상 완벽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마르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특히 민재라는 경찰관의 따뜻한 도움과 친절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 경험을 통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마르타는 안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안나야, 엄마 상태는 좀 나아졌어. 너는 어때? 화면 속 안나는 이전보다 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다행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어때? 잘 챙겨주고 있어? 마르타가 물어보자 안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준호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줘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한데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줘요. 한국에서는 임신부에게 미역국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르타는 안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야, 그래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은 없어? 물론 있죠. 하지만 준호 가족들이 정말 잘해줘요. 특히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안나가 말하는 동안 준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나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준호의 정중한 인사에 마르타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어요. 준호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안나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나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사실 안나에게 프러포즈할 반지도 이미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계획이 앞당겨진 것뿐이에요. 마르타는 그 반지를 보며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안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진심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저희는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며칠 후 마르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민재라는 경찰관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안나를 통해 마르타의 연락처를 알게 된 민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씨. 한강에서 만났던 민재입니다. 안나 씨를 통해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재의 메시지를 읽으며 마르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번 만난 외국인의 가족 상황까지 걱정해주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르타는 민재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관심 감사해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도움 주신 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민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에 다시 오시면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마르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로맨스나 설렘 같은 감정들을 배제해왔던 그녀였는데 민재와의 대화에서는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안정되자 마르타는 안나의 결혼식 날짜에 대해 문의했어요. 안나야, 결혼식은 언제 할 계획이야? 안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다음 달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늦으면 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렇게 빨리? 마르타가 놀라자 안나는 설명했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임신 중 결혼식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안나의 말을 들으며 마르타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개방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나도 참석해야겠네. 마르타가 말하자 안나는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언니가 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안나의 기쁨에 찬 반응을 보며 마르타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다시 한국에 가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르타야, 안나 결혼식에 가야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마르타가 말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웃집 엘레나가 며칠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도 많이 좋아졌잖니? 어머니의 배려에 마르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마르타는 안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안나를 뜯어말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가는 것이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마르타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안나 결혼식 참석차 다시 한국에 갑니다. 민재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에는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마르타의 마음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나 의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안나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민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를 안나와 준호가 함께 마중 나왔어요. 안나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새삼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안나야,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마르타가 안나의 배를 살짝 만지며 말하자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이번에는 어떠세요? 한국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나요? 준호가 물어보자 마르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안나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소에 짐을 두고 나서 마르타는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오늘 근무가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재는 마르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이런 전망이 있나요? 민재가 물어보자 마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탈린도 아름답지만 이런 규모의 도시는 아니에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르타는 민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재 씨는 왜 경찰관이 되었나요? 마르타의 질문에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말이죠. 저처럼 말이에요? 마르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민재는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외국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민재의 세심한 배려에 마르타는 감동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마르타 씨는 에스토니아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마르타는 자신의 은행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조금 지루한 일이에요. 항상 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민재의 질문에 마르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안전한 선택만 해왔죠. 마르타의 솔직한 대답에 민재는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잖아요. 민재의 말에 마르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요? 민재가 부드럽게 물어보자 마르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은 마르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위해, 안나를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재는 마르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마르타는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안전과 안정만을 추구해온 자신이 처음으로 모험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마르타는 점점 민재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재 역시 마르타의 진실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마르타는 안나와 함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식장을 확인하고 하객들에게 보낼 청첩장을 준비하는 일들이었어요. 언니,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밝아졌달까? 안나가 말하자 마르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마르타가 물어보자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에는 항상 걱정만 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에요.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어요? 안나의 눈치 빠른 질문에 마르타는 당황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안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언니, 설마 민재 오빠예요? 준호가 말하던데 정말 좋은 사람이래요. 준호가 민재를 알아? 마르타가 놀라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학교 동기래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마르타는 민재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르타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마르타야, 안나 결혼식은 잘 준비되고 있니? 어머니가 물어보자 마르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마르타는 놀랐어요. 그냥 안나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야, 정직하게 말해봐라.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니? 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마르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 민재라는 경찰관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마르타의 고백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내 딸도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좋은 일이야. 어머니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어서 마르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마르타야, 이번에는 내 마음에 솔직해져 봐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네가 이제는 내 행복도 생각해야 할 때야. 어머니의 말에 마르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 역시 마르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안나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은 안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마르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화장이 번져요. 안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마르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안나가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같아. 마르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안나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양쪽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특히 준호의 부모님이 마르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르타 씨,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준호 어머니의 말에 마르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호가 입장할 때 마르타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안나를 사랑하는구나. 마르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마르타가 안나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안나를 대신해서 언니인 마르타가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나야, 행복해야 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마르타가 안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를 준호에게 맡기며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어요. 준호 씨, 안나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 선서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언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와 안나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피로연에서 마르타는 여러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인 마르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안나 씨 언니분이시죠? 안나 씨가 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하객이 마르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피로 연장에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민재의 모습에 마르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르타 씨, 결혼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안나 씨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민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재 씨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연락도 못 드렸는데. 마르타가 말하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피로연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민재는 마르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마르타 씨도 안나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시죠? 민재가 물어보자 마르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안나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마르타 씨는 언제 에스토니아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민재의 질문에 마르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항공편은 3일 후로 예약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고 안나도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르타의 애매한 대답에 민재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좀 더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르타가 수줍게 대답하자 민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에 더 많은 곳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기뻐요. 민재의 솔직한 기쁨의 표현에 마르타는 설렘을 느꼈어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는데 민재와 있으면 자꾸만 새로운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마르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족 돌보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재는 마르타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소중한 시간이겠네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날 밤 마르타는 안나와 준호의 신혼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언니, 민재 오빠랑 잘 되는 것 같던데. 안나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마르타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뭘 그런 소리를. 언니, 숨기지 마세요. 오늘 민재 오빠랑 이야기할 때 표정이 완전 다르던데요? 안나의 날카로운 관찰에 마르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서. 안나의 말에 마르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나야, 나 일정 좀 연장할게. 한국을 더 알아보고 싶어. 안나는 언니의 결정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언니, 정말요? 그럼 민재 오빠랑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안나의 기쁨에 찬 반응을 보며 마르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재에게 일정 연장 소식을 알리자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휴가를 내서 마르타 씨께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민재의 적극적인 반응에 마르타의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마르타의 한국 체류 연장 결정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재는 약속한 대로 휴가를 내고 마르타에게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와, 이런 전통 가옥들이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니 놀라워요. 마르타가 감탄하며 말하자 민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예요. 600년 된 궁궐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서 있는 곳이거든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민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한옥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어요. 가족 간의 유대가 정말 중요했죠. 민재의 설명을 들으며 마르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한정식을 먹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을 보며 마르타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먹는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민재는 각각의 반찬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민재의 말을 들으며 마르타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건물의 모습에 마르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제는 600년 된 한옥을 보더니 오늘은 이런 초현대적인 건물을 보는군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빠른 발전과 전통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스토니아도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역동성은 없어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르타 씨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은행 일이 아닌 진짜 꿈 말이에요. 민재의 질문에 마르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요. 마르타의 꿈을 들은 민재는 눈을 빛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면 어때요? 지금요? 32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마르타가 의문을 표하자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이 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특히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민재의 말을 들으며 마르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마르타에게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마르타 씨처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셋째 날에는 명동과 홍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젊은 문화를 체험했어요. K-팝 매장에서 한류의 세계적 인기를 실감했고 화장품 매장에서는 K-뷰티의 혁신성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줄 몰랐어요.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르타 씨가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 정말 인기가 많을 거예요. 민재의 제안에 마르타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저녁 두 사람은 63빌딩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르타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마르타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냈어요. 마르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민재의 고백에 마르타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 되잖아요. 민재가 마르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처음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재 씨,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섯째 날에는 안나와 준호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안나가 말하자 마르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안나야, 너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마르타의 고백에 안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준호도 마르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으신 분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재 형이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 봐요. 준호의 말에 마르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타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어머니는 마르타의 변화된 목소리 톤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마르타야, 내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구나. 그 사람이 널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모양이네. 어머니의 말에 마르타는 정말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엄마, 저 좀 더 한국에 머물러도 될까요? 물론이지.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어머니의 허락에 마르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마르타의 걱정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르타야, 나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웃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약이란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르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일주일의 연장된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민재와의 감정도 점점 확실해져 갔습니다. 정말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 마르타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마르타의 연장된 한국 체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대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마르타는 민재와 함께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민재 씨, 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마르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민재는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결정인가요? 민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마르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에스토니아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거예요. 이번에는 정착을 위해서 말이에요. 마르타의 고백에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정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르타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마르타의 솔직한 고백에 민재는 감격에 겨워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르타,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그런 결심을 해주시다니. 민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날 오후 마르타는 안나와 준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정말요? 언니가 한국에 정착하신다고요?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 정말이야.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어. 언니, 정말 기뻐요. 이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게 되는군요. 안나의 기쁨에 찬 반응을 보며 마르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마르타 누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저희가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마르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어머니와 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정착하려고 해요.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마르타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당황스러운 반응에 마르타는 이미 준비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도 함께 한국으로 오셨으면 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안나도 곧 아이를 낳을 텐데 엄마가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르타의 제안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르타야, 내가 한국까지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르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한국에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며칠 후 마르타는 에스토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어요. 탈린에 도착한 마르타를 본 어머니는 딸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마르타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마르타의 밝은 표정을 보며 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마르타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2년간 다닌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지만 마르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정말 용감한 선택이야. 행복하길 바라. 집도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르타는 자신의 지난 32년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어머니가 마르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마르타야, 나도 한국에 가보겠다.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결정에 마르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마르타와 어머니는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공항에는 민재와 안나, 준호가 모두 나와서 마중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르타에게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어머니는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 당신이 우리 마르타를 행복하게 해준 그 사람이군요. 어머니의 말에 민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나는 배가 많이 나온 상태로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 모였어요. 가족들의 재회를 보며 마르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르타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에스토니아를 잇는 문화교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타,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민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르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안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르타가 이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여기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안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손자를 보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예쁜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르타는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1년 후 마르타와 민재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뜯어말리러 왔다가 결국 저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네요. 마르타가 결혼식에서 말한 소감에 모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마르타는 한국과 에스토니아를 잇는 문화교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 마르타의 한국 이야기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마르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